네, 2021년 새해 맞이는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해 맞이 집안 대청소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이 있으시다면 좀 갚으면서 깔끔하게 새해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네. 그런데 아직 갚지 못한 빚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잘 자야 건강을 또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금전적인 빚이 쌓이듯이 우리 몸에 수면의 빚이 쌓여서 결국 우리 맞습니다. 몸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낮과 밤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생체 리듬도 깨지면서 부족하고 질 낮은 수면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 꿀잠 프로젝트 2부, 여러분께 아주 꿀잠 같은 소식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경과 조용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TV 메디컬 약손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꿀잠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이야기. 새해엔 모두가 걱정 없이 잠들도록 조용원 교수가 조언한다. 사람에게 밤이란 잠을 자는 시간. 수면 장애를 겪는 이들은 이 당연한 잠을 청하지 못하고 긴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낸다. 잠을 못 자는 원인 중에서 우리 항상성, 그 잠에 대한 시간에 대한 문제와 주기성, 일정한 시점에 문제를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주기의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 빛치료, 광치료라든지 그런 시차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가 잠을 또 여러 요인에서 잠 못 자면 지금은 또 온도라든지 환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으면은 또 맞춰서 수면 위생을 개선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위에 그래서 혹시 드시는 약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잠을 방해하게 되면 그것을 또 약을 바꿔주든지 개선해 주는 게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원 교수는 숙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모두가 독이 아닌 보약 같은 잠을 잘 수 있게 노력 중이다. 수면장애는 잠을 너무 못 자거나 잠이 너무 많거나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병인지 모르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장애도 심각한 질환일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수면장애에 관련하여 정확한 수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올바로 치료받으시고 그 통해서 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 있어서는요, 잠자는 것도 사치다 이런 말도 있고, 잠은 죽어서도 실컷 잘 텐데 라는 식으로 해서 이 잠을 상당히 인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면은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권장 수면 시간이라고 있는데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권장 수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웨일 슬리핑이 웰빙의 기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시면 최근에는 우리가 신체 척도로서 혈압이나 체온을 측정하듯이 수면 시간도 중요한 신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그런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밤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건물들도 참 많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언제 퇴근해서 언제 잠에 들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우리나라에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 야간에 우주에서 찍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진이 되겠는데 대도시 중심으로 야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잠이 부족한 경향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도 잠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약 7시간 49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빼미 그렇게 늦게 자는 그런 국민들이 많고 초등학교 수면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력, 기억력, 실행 능력이 떨어지고 기분,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OECD 각 국가별로 수면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데 오른쪽에 조금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은 프랑스는 약 8시간
50분, 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7시간 49분. 하여튼 밑에 보시면은 가장 수면 부족 국가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여튼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일부 해서 이제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짚어봤고요. 오늘은 네. 오히려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짚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잠을 많이 못 잔다면 말이죠. 예, 잠을 못 자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거나 예민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응 시간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면역 기능 저하, 여러 가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만과 수면 부족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 체중이 수면이 적은 사람들이 비만이 높고 너무 많이 자는 분들도 이렇게 비만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이 체중 조절에도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우리가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수행 능력, 면역, 건강 모두 다 나쁜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부족의 신체에 대한 영향을 보면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되고 한마디로 사람이 바보처럼 멍하게 보일 수가 있고 신체적으로 심장 질환, 고혈압, 중풍 등의 위험이 높고 부부 생활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우울해지죠. 잠을 못 자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피부 손상, 노화 촉진이 됩니다. 잠을 못 자면은 많이 늙어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고 암기가 안 됩니다.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도 늘어나고 각종 질환에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고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 있고 건강하며 의욕적이다. 그래서 웰 슬리핑 이게 숙면이 건강에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생체 시계에 따라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요즘 보면 올빼미족이 또 있거든요. 네. 밤에 오히려 정신이 좀 맑아진다고 하고요. 예, 우리가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수면 각성 주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깨어 있는 시간이 길면은 항상성 요소에 의해서 잠이 오려는 성질이 있고 주기성은 항상성과 관계없이 낮 동안에는 햇빛이 있는 동안은 각성이 되고 어두우면은 잠이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수면 각성 주기가 조절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신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종달새, 아침형 인간이어서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올빼미, 저녁형 인간이어서 늦게까지 작업해서 한 2시, 3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크로노 타입이라 그러는데 이런 타입에 따라서 자기 생활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実체적으로 사회적 환경과 너무 차이가 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 집단에서 이런 생체 시계와 사회적 시계의 차이가 1시간 이상 나는 집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시차증이 있는 분들은 건강에 위험 인자가 되겠고 흡연, 체중, 우울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차증, 소셜 제트랙이라고 하는데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주중에 수면 시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는 주중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중에 수면 시간의 중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의 가운데의 차이를 보시면서 1시간 이상 될 때 이거는 사회적 시차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좀 피곤하셨던 분들이 주말에 조금 많이 주무셔도 월요일만 되면 다시 피곤해지는 것 또한 사회적 시차증 때문일까요? 예, 영향이 있습니다. 예. 수면은 항상성 문제에서 수면 시간을 보충하더라도 주기성 문제가 해결되지 네. 않기 때문에 주말에 밀린 잠을 좀 자더라도 월요일 되면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요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수면을 취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 이제 또 잠과의 전쟁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 옛말에 보면요. 4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단 말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옛말인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잠을 많이 자야 또 기억력이 회복이 된다고 네.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대구시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학업과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직접 설문 돌려서 학생들을 하고 수면 시간과 학업 성적 관계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자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했습니다. 여기 한번 조금 보면은 중학교 학생과 같이 했는 데이터를 보면은 중학생은 한 44% 정도, 고등학생은 한 70%까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나쁜 수면의 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더 세분화해 분석해 보니까 주중에는 약 5시간 24분 하니까 5시간 반을 못 자죠. 주말에는 7시간 30분 정도 자는데 실제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교육부 통계 자료에서도 43% 정도는 6시간 못 미치는 수면 시간을 보여서 학생들이 수면의 질이 상당히 낮고 불안, 우울감이 높은 게 한 27%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년의 하루 수면 시간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죠. 어느 게 미국 청소년? 전체적인 미국 청소년 수면 시간이 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대개 학교 등교 때문에 비슷하니까. 네. 근데 잠자리에 드는 시간들이 초등학생은 9시 반쯤 잠이 들지만 고등학생은 한 11시쯤 잠이 들게 되죠.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이 그래도 고등학생 되면은 7시간 반 정도 수면을 취하게 돼서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면을 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면 시간이 작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수면의 질이 좋은 학생들이 나쁜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더 높았고 좀 우수했고 수면의 질이 좋은 학생들은 아침형 그 생활 패턴의 비율이 높았고 불면증과 주간졸림, 우울 이런 척도들이 낮고 특히 중요한 게 방과 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녁형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유의하게 높아서 수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바로 안 자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낮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수면에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업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수면의 질이 좋고 방과 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어서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정 가능 인자로 우리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더 크게 네.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린 이 빛 조명이 음. 우리 수면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그 빛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예.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부터는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첫 번째로 꼽으셨을까요? 예, 우리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게 문제인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을 잘 못 드는 경우는 우리 불면증 혹은 다른 질환, 그러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어서 잠을 못 자든지 수면 중에 또 이상 행동, 여기서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질환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수면 주기 장애로서 수면 주기 자체가 뒤로 밀려서 전체적으로 잠들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면증에 해당되는데 가장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이 잘 들지도 않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또 머리가 맑지 않고 힘듭니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산에서 찍은 대구시 야경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조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잠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공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인공 조명에 노출이 오래되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빛공해가 많아서 수만 마리 새들이 빛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기후 변화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계속 쬐주면 우리 나무가 사계절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방해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예는 우리가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범어 사거리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죠. 그래서 범어 사거리 있는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건강에 이렇게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천 명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보시면은 약 한 27% 정도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은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좀 더 많고 또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갱년기, 네. 이렇게 폐경기 이후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 수면 장애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그런 증상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근데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찾게 되는데요. 이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수면제는 수면을 위해서 개발될 약이 수면제가 되겠고 수면 유도제는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약인데 부작용으로 수면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약을 복용해도 졸립다 하는 네네.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항불안제 그리고 우울증 약도 부작용으로 수면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들은 사실 쉽게 복용 처방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남용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을 때 수면제를 복용하시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하지불안 증후군도 실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데 그냥 수면제라든지 우울증 약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모두 복용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불면증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찾는 그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된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면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불면증은 잠을 잘 들지 못한다. 예. 혹은 자다가 자주 깬다. 혹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혹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환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물어보면은 잠자리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다든지 요즘은 층간소음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죠? 그렇든지 조명, 아까 말씀드린 너무 밝은 조명.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형광등이라 할까? LED 전등들을 많이 네. 사용하시는데 네. 그런 밝은 조명에 있다가 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가 갑자기 주무시러 가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잠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온도는 특히 여름에 열대야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술이라든지 카페인,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 TV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또 침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침대에서 또 책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걱정들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정상적인 수면 구조는 여기 보시면은 깊은 잠, 얕은 잠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렘 수면과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불면증 환자분들은 수면 검사해 보면 이렇게 깊은 잠도 없고 위에 보시면은 깨어 있는 이 잠들이 이렇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예. 잠이 들다가 다시 깨게 되고 또 잠깐 잠들다가 깨야 되고 이렇게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는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좀 잠은 오게 되는데 역시 다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깨게 되고 오게 되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좀 늘었지만 수면의 질은 결코 많이 호전되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제의 복용에 의한 수면 검사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잠 못 자는 분들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활동량 측정기를 통해서 손목시계 같은 거 보시면은 계속 밤에도 자는 시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수면 불면증 환자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수면제를 먹고 잠에 청하게 되면은 그 잠의 질이 좋지도 않고 또 근본적인 치료법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불면증의 치료에서는 일단 본인이 불면증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자리 환경이 괜찮은지, 불면증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는지, 혹은 동반되어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혹은 수면 장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항상성 문제인지 주기성 문제인지를 또 분석하는 게 좋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분한테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약물 없이 잘 잘 수 있는 그런 팁들을 환자분한테 교육을 통해서 치료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낮 동안에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수면 주기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요법 혹은 뉴로 피드백 요법으로서 수면에 대한 훈련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약물 치료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가 불면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표준 치료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그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는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요인이 그 환자분들한테 가장 문제인지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면 선생님 곧 죽을 것 같다. 잠 못 자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걱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해결해주고 또 잠자리에 있는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자는 시간과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맞추도록 교정해주는 치료들을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하면은 약물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해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잠을 설쳤다는 이순희 씨. 모두가 잠드는 시간에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녀로선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잠을 영 못 자지요. 누웠다 하면 한 5시간 정도는 있어야 조금 자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또 화장실 들락거리고 때로는 잠이 안 와가 울기도 하고 그 이튿날 되면 피곤하지요. 또 혈압도 올라가고 내 병원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2번이나 있거든요. 응급실에.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받게 된 수면 다원 검사. 이순희 씨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의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녁에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다리 발목을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은데 수면 검사에서 그러한 현상이라든지 움직임이 포착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 원래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이순희 씨는 불면의 원인이 다리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처음에 그래 진단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지요. 내가 이런 하지 불안증이라 하는 건 처음 들어봤고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다리가 좀 저리는갑다 이런 생각하고 머리가 이상 있는지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잠이 안 오는 줄 알았지 다리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는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이순희 씨는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와 함께 수면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원하는 만큼 푹 잠들 수 있길 바란다. 좀 치료 잘 받고 좀 다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수면 부족의 다양한 원인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좀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리가 좀 저리고요. 묵직하고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 특히 종아리 부위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데 실제적으로는 불편하다보다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겠고 자꾸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주무르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 그 증상이 또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좋아지다가 또 가만히 있게 되면 다시 또 악화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증상이 낮보다는 밤에, 특히 잠들기 전에 심해져서 잠을 방해하는 게 하지 불안 증후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밤에 다리가 불편한 게 특징이지만 그 밤에 그런 것을 해서 잠을 방해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면 낮 동안도 상당히 우울하게 되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주간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또 다리에 이렇게 꼼지락하는 네. 움직이는 그런 운동장에 같이 동반되는 게 많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한 5,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나이별로, 지역별로 샘플을 추출해서 보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 전체적으로 약 7.5% 정도 이렇게 하지 불안 증후군인데, 특히 보면은 3.9% 정도는 확실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의심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고 여자분들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이 그래프를 봐도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빈도가 많이 그렇죠. 나타나는데요. 근데 원래 나이가 되면 또 다리가 좀 쑤시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텐데,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과 그런 증상을 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단순하게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이러한 충동이 잠들 때 저녁에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리가 저린다든지 또 감별해야 될 게 다리가 쥐가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면 호전된다든지 그런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이 꼭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다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종아리에 나타나다가 심해지면은 상체 혹은 팔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병 자체의 경과로서도 상체로 퍼져나가기도 하지만 또 치료를 잘못하면은 그 약제로서 증상이 또 낮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또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다양하게 증상들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일단 철분 결핍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를 원인을 못 찾는 원발성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원인을 찾는 경우는 철분 결핍이 가장 중요한 패턴이 되고, 철분 결핍은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든지 임신, 만성 콩팥 질환 이런 경우에서 잘 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그 수면제라든지 우울증 약을 잘못 복용하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분 결핍과 도파민 이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수면 장애를 동반을 많이 하는데 약 한 75% 정도에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더불어서 이런 빈혈이 있는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이 됩니다. 특히 그 임산부에서는 3기가 되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환자분들은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밤만 되면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밤이 무섭죠. 네. 그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 콩팥 질환이나 그 고혈압 환자 정도에서 비교해서 비슷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장애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확실하게 심한 사람들은 약 70% 정도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겠고, 여기 보시면은 우울과 불안이 또 보시면은 코골이라든지 다른 정상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낮 동안에 이런 불안이나 우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삶의 질을 조사한 그래프가 되겠는데, 네. 파란색이 정상적인 삶의 질이 되는데, 빨간색에 보이는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모든 지표에서 정상군에 비해서 다 낮게 보입니다. 요 밑에 보시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유사할 정도로 그 삶의 질이 낮게 해서 상당히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하지 불안증후 치료는 보시면 일단 원인이 되는 걸 피해 줘야 되겠죠. 원인은 알코올 중에서도 와인이나 이런 게 특히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피해 주는 게 좋겠고 또 비약물 치료에서는 족욕이라든지 마사지, 주무르는 것 등이 도움이 되겠고 약물로서는 우리 식약청에 승인된 약은 도파민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은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은 평생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게 되는데 제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철분 주사로서 하지 불안증후군 치료를 우리 아시아에서는 처음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여기가 시간이 되는데 약 1년에서 약 한 3년까지 철분 주사를 투여하니까 약 한 40%에서 30% 정도까지는 그 약 없이 한 번의 주사로서 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증후군의 근본 치료로서 철분 주사 치료를 저희 센터에서는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하지 불안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몸부림하고 잠꼬대 네.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몸부림, 잠꼬대 이것도요 생각보다 위험성이 또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몸부림이나 잠꼬대가 나타나는 연령에 네. 따라서 특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들은 사실 그 좀 잠을 잘 설치죠.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 어린이들은 나이가 들면은 좋아지는 경향이 많지만 나이가 든 성인에서 잠꼬대를 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렘 수면은 우리가 꿈꾸는 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는 꿈을 꾸는 잠 동안에 운동신경은 마비가 돼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비가 돼야 될 운동신경이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되지 않으면 꿈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돼서 그래서 꿈을 자꾸 행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여서 옆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다른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일찍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퇴행성 질환 중에서 우리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그렇게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예. 그 초기 증상으로 이렇게 잠 동안에 설치는 행동 장애가 먼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 중에는 내가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렇게 그 꿈꾸는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운동 신경이 억제되는 그런 것이 퇴행성 질환에서는 억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그 과격한 행동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도 그렇지만 같이 자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고 잠꼬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드물지 않습니다. 주로 중년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잠꼬대 아니야 할 게 아니고 꼭 치료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퇴행성 신경계 질환은 파킨슨이나 치매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이렇게 렘 수면을 관장하는 부위가 뇌관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퇴행성 질환이 병변이 있다가 그게 조금 더 진행하면은 그 파킨슨을 일으키는 부위까지 진행하면 파킨슨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또 진행해서 대뇌 피질로 퍼지면은 치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경과하면 약 50% 이상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모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경과 관찰을 하면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치료를 하면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나요? 그 증상들이? 예, 치료는 일단은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렘 수면도에 나타난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그 고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리적 손상을 방지해 주려고 되는데 실제적으로 렘 수면도에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렘 수면을 없애주면은 될 것 같지만 실제 렘 수면은 우리 신체의 건강에 위해서 중요한
그런 수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렘 수면을 없애주지는 않고 렘 수면 중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없애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 하나의 팁은 우리가 그 술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꿈이 강화돼서 렘 수면 행동이 또 과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좀 이완이라든지 그런 좀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음주를 피한다든지 이런 그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렘 수면 장애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예.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건 그 반대 아닐까요? 정신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네.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위 눌림, 뭐 수면 마비라고도 하는데 예. 역시 그 렘 수면과 관계 있습니다. 렘 수면은 잠들고 90분에서 100분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잠들 때 이렇게 갑자기 렘 수면이 들어와서 마비가 되어서 잘 못 움직인다든지 어떨 때는 환청이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기면증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우리가 정상인에서도 너무 수면 부족이라든지 다른 수면 장애가 동반되든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위 눌림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위 눌림이 뭐 한두 번 경험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번 될 때는 혹시 수면 장애가 아닐까 한번 염려해서 검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잠을 잘 자는 게 아주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고 싶을 때 잠을 못 자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음이 몰려온다. 네. 이게 생체 시계의 리듬이 깨져서 수면의 주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면 주기 장애라고 하는데 또 유형이 나뉘어져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수면 주기 장애는 우리가 지연 수면 주기 장애와 전진 수면 주기 장애, 교대 근무자 수면 장애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잠이 들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고 야간 동안에 상승하게 되고 우리 체온이 새벽녘에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은 깨게 되는데 이런 주기는 빛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야간에 자야 되는 시간에 못 주무시고 이 주기가 환경과 어긋나는 경우를 수면 주기 장애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수면 일지에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녁 8시쯤 되면은 이 분들은 잠이 드는 거죠. 그죠? 잠이 들고 새벽 한 3시, 4시 되면 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지만 수면 시간은 보면은 그래도 한 6시간, 7시간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다 수면 주기가 앞으로 당겨 있는 전진 수면 장애의 수면 일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연 수면 장애는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려 있는 거죠. 네. 아마 이게 뭐 직장인들이나 예술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2시, 3시까지 주무시지 못하고 있다가 잠이 들고 한 7시 정도는 뭐 또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서는 12시까지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전형적인 지연 수면 주기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 수면 장애가 상당히 많죠. 네. 우리가 요즘은 뭐 밤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잠에 상당히 그 수면 장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분들은 이 생체 주기하고 외부 환경이 이렇게 맞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유지할 수가 없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우울 예민해지고 머리가 아프되죠. 그래 이런 분들은 진짜 상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고 병가 사용이 증가되고 졸음과 관련된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또 여성분들에서는 유방암이나 다른 각종 암의 위험이 높은 그런 그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소방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교대 근무자 4명 중 소방관 4명 중에 1명이 수면 장애를 또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좀 꿀잠을 위한 꿀팁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들을 보면은 밤 근무가 끝나고 아침에 귀가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햇볕의 노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수면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선글라스를 짙게 그런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잠을 잘 때도 암실 그렇게 어둡게 해서 실제 밤처럼 해서 주무시는 게 중요하겠고 가능한 한 조금 일찍 취침을 해서 총 수면 시간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행동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생체 시계의 조절을 위해서
빛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빛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해서 조절을 하면 도움이 되겠고 우리가 또 수면 교대를 할 때는 밑에도 있지만 낮에서 밤으로 조금씩 뒤로 조절하는 게 더 편합니다. 시차 적응할 때도 그렇죠. 그죠? 유럽으로 갈 때가 동쪽으로 갈 때보다 더 편한 게 뒤로 밀리는 거는 조금씩 적응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할 때는 취침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조금씩 해서 근무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패턴을 하면은 상당히 수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은 그렇게 유지하고 또 깨어야 각성을 유지해야 되는 근무 중에서는 통근 시간이 짧은 게 좋겠죠. 시간이 길면 안 좋고 근무 중에서는 환경이 허락하면은 잠깐씩 잠을 자는 게 집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고 혼자 있으면은 더 졸리게 있게 되니까 같이 근무할 수도 하고 근무 중에 휴식 시간에는 좀 산책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카페인이 좀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서는. 그리고 단순하고 지루한 업무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대 근무자 아니라도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숙면의 팁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낮에는 햇볕을 많이 봐서 우리 수면 주기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팁은 이것입니다. 자고 깨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항상 10시에 주무시면 10시에 주무시는 게 숙면을 취하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겠고 잠자리 환경을 편하게 맞춰줘야 되겠고 카페인, 술, 담배 같은 것을 피해 주는 게 좋겠고 뭐 견과류라든지 우유, 두유 이런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침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V나 독서하는 것을 피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 낮잠은 밤잠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분 미만으로 낮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잠자리에서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그죠? 주무시는 시간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숙면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게 언제 잠들까 해서 시계 보다 보면 30분, 1시간 지나면은 숙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워 있는 시간과 실제적으로 취침 시간이 비슷하게 맞추면은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뭐 아프니까 잠이 자꾸 깨지대 그렇게는 못 자는 거지. 그냥 뭐 일어나서 책이나 텔레비나 그래 보지. 한 달 전부터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게 이제 약을 좀 먹으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오고 수면제 반날 먹고 나면은 한 3시간 정도 자고 나면 깨요. 운동도 하고 이래 해도 머리가 약간 띵하고 이렇게 하면은 잠이 잘 안 오고 예전에는 이제 막 학업이 끝나가지고 훨씬 더 많이 못 잤는데 수면 유도 음악 이런 거 켜가지고 수면 시간 맞추기도 했고 그런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좀 잤던 것 같아요. 전 잠이 안 올 때 보통 영상을 통해서 잠을 청하곤 하고 보통은 이제 따뜻한 우유를 마셔가지고 이제 잠이 잘 오게끔 하곤 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상담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잠 때문에 고민 많은 분들 사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임신 20주 되는 35살 임신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임신을 하고 나선 몇 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분 간격으로 계속 움찔거려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저 혹시 하지 불안 증후군인가요? 임신을 했는데도 약물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는 철분을 네, 투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임산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철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특히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서 철분 부족은 더 상대적으로 더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철분 부족이 이 질문하신 분의 임산부에서는 더 하지 불안 증후군의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임신하게 되면 모든 약물은 피하는 게 상식인데 네. 그렇지만 임신 중에 복용하시는 그래도 몇 가지 있죠. 그렇게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철분은 우리가 또 보충해야 될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철분 부족이 하지 불안증후군의 원인이 되니까 특히 또 하지 불안증후군이 임신 중에 동반되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분보다는 조금 더 고용량의 철분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 특이한 잠버릇이 있는데요. 마치 깬 것처럼 침대에 앉아있다가 다시 눕습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5분 정도 앉아있는데 말을 걸면 잠꼬대 하듯 대답합니다. 얼마 전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서 너무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침대 아래쪽 공간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잠버릇이 특이한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남편분 나이가 43이고요. 네. 몇 년 전까지 새벽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진단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특이하게 이분은 특히 새벽에 자다가 이상 행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새벽은 특히 그 렘 수면이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 행동이 이렇게 새벽에 규칙적으로 보일 때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렘 수면 행동 장애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 수면센터에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시면은 렘 수면 동안에 근육 긴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고, 혹시 또 렘 수면 행동 장애와 동반되어 있는 다른 퇴행성 질환의 동반 유무를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5살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새벽 3, 4시 사이에 항상 잠에서 깹니다. 한번 깨어나면 잠들기가 힘든데요. 보통 자정에 잠이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항상 무겁습니다. 잠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낮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질 않고, 더군다나 집 이외 다른 곳에 가면 깊은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런 증상 혹시 불면증인가요?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부들이시고요. 불면증인가요? 예, 이분은 잠이 유지가 되기 힘든 그런 불면증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새벽에 깨게 되고, 특히 이분은 잠자리 환경이 수면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쳐서 잠자리가 바뀌면은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 중에서 수면 위생, 수면 환경이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는 불면증 환자분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쉽게 수면 유도제 같은 걸 복용하지 마시고 수면센터에 오시면은 수면 인지 행동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치료를 통해서 비약물요법으로서 치료하시면은 수면이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수면 부족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수면 장애는 우리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는 아직 치료받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고, 수면 장애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다행히 수면 장애는 치료를 받으면은 호전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은,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은 꼭 수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면은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웰빙 많이 이야기해서 많은 음식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숙면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웰빙이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자는 게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숙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렇게 수면은 좀 처음에 첫 치료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기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치료해서 오남용이라든지 약물 의존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올바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증상과 질환들도 올바른 숙면을 위한 팁들 2부에 걸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모두 꿀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이십니다. 신경과 조용원 교수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